오랜만에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꾸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선거 직전에 급하게 편성해봤습니다. 정정 작가가 돌아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정 농축사님입니다.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노동 이슈를 하나 끼워넣었는데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방송을 되게 많이 봐주셨어요. 네. 특히 원래 그 노동조합 처음 하면 세상 외롭고 세상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의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보셨나 봐요. 그 댓글들을 보면 화가 나 있는 바깥의 시민들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냥 비난을 하거든요. 그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것도 그랬어요. 이 꺼져라. 회사에서 나가라. 싫으면 관둬라. 니들이 뭘 했냐. 니들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논리는 모든 노동 환경에 나쁜 노동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다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아예 사장되어 버리고 마는 분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은 지금 정도로 노동 환경을 내버려 두면 없어질 수 있겠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계속 유지해달라고 말하기도 면구스러운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냥 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4년 전에 우리가 그 알실에서 급식과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그 농축하려면서 다뤘는데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아시잖아요. 조리실무사 힘든 거 그건 빼고 다른 얘기 할게요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점점 더 안 좋아지죠.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이 그렇고 공론화 안 하면 그냥 더 나빠집니다. 네. 네. 뭐 일단 학교 급식법이 지난 1월 29일에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돼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이후에 어떤 속도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워낙 내란 청산도 해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좀 놓치고 있어서 저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 들어가면서 특정 지역 대전 시민들께 죄송하긴 하지만 둔산여고의 이 급식 사태를 좀 먼저 인트로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둔산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작년에 이 대전의 모든 언론, 그러니까 MBC 정도 빼고는 재래 언론이라고 저도 표현할게요. 네. 굉장히 그 급식 노동 혐오 리포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벌써 너무 두부와 미역 자르기 싫어, 양파 껍질도 까기 싫어, 이렇게 제목을 뽑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멈춰가지고 나라 경제 동맥을 끊으려고 하냐 이런 거랑 비슷한 협박이네요. 그렇죠. 아이들 급식 다시 멈추나. 근데 이번에 또 다시 4월에 들어서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먼저 볼게요. 그 두부와 미역 자르기 싫어서 파업을 했다라는 주장을 언론들이 한 모양인데, 네. 아이고. 예, 네. 교직원 배식대 논쟁이 일단 먼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학생들이 이렇게 배식을 받는 거 말고 교사와 교직원들이 받는 배식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일례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그거 못 먹잖아요. 저 같은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교직원들을 위한 다른 이렇게 음식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학비 노조에서도 특히 이 교직원 배식대 철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네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자라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인원도 네. 모자란데 여러 가지 일 시키지 말고 더 고용할 거 아니면 배식대라도 줄여라. 네. 그런데 이 배식대를 사수하기 위해서 교장이 이 막 배식대를 끌어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노출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급식실 직원들 더 고생시키기 위한 투쟁을 교사와 교직원들이 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앞세워서 네. 오렌지 껍질도 까놔라. 오렌지 그냥 잘라주면 되잖아요. 오렌지 네. 껍질도 까놔라. 그리고 미역은 통미역으로 열심히 잘라서 해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 미역 자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얘 1000인분 미역 자르는 건 힘듭니다. 해보시든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크기를 잘라내야 되거든요. 불려가지고. 근데 우리 자른 미역이 있잖아요. 왜 해조나 갑각류 같은 거 손질 많이 하다 보면 네. 나는 분명히 가위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네. 있는데 그 가위가 나를 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네. 자른 그걸 미역 안 해보시면 모르나 보네. 자른 미역 있고 그리고 이 통고기 수육 문제가 벌어졌죠. 통고기 수육. 자, 우리가 이 대형으로 수육을 받을 때 뭐냐면 커팅기가 있어요. 아주 예쁘고 얇게 잘 썰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갖고 와서 학교에서 맛있게 데워주면 되는데 또 학생들 핑계를 댄 거죠. 통고기를 해서 1000인분을 썰어라. 아니 되게 왜 그냥 멀쩡한 교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경주 김씨집의 시어머니처럼 구는 거죠? 아니 마트 가면
수육 한 팩에 1,800원씩 팔잖아요. 네. 2+1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고 사실 충분히 인원만 있다라면 전처리까지 학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한국의 급식 현실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2025년 3월 작년이죠. 가장 결정적으로 둔산여고에서 냉면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 식판에 국그릇이 그 코너가 있잖아요. 네. 이거 별로다. 냉면기, 국그릇을 따로 줘라 하는데 이게 식기세척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냉면기가 따로 있으면 이걸 또 따로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일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급식조리 실무사들, 특히 조리 노동자들하고 충돌이 좀 있었고요. 이 싸움을 하나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 냉면을 먹는데 냉면 그릇이 있으면 좋잖아요. 네. 어르신들하고 입맛이 다른데 배식대가 다르면 좋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지 말자고 하느냐. 식당이 미쳐서? 아니죠. 국가와 교육청이 돈을 안 주고 노동환경을 개선을 안 해주고 직원을 더 고용을 안 해주면 지금도 죽겠으니까 하잖아요. 그게 본질인데. 예, 그래서 설거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거는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 조리원 준법 투쟁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 건강권 위협 바람직하지 않아. What? 준법 투쟁은 그러니까 사실 오렌지 껍질 안 까고 냉면기 안 쓰는 게 준법이거든요. 원래는 그동안 한국 그 학교 급식에서 너무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불가능한 부분들을. 근데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았죠.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급식은 누군가가 싸워서 얻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거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특히 이렇게 학교 급식 조리 실무사들의 어떤 투쟁 속에서 질도 개선된 거고 노동권도 개선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이제 뭐 학생들의 민주적인 조직에서 나온 의견에 의해서 이런 뭐 대자보도 붙었겠지만 네, 학생회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네, 고등학생쯤 되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조리사 분들께서 생명의 위협에 처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걸 실제로 알기만 하면 이런 참남된 소리 못할 거란 확신은 있는데 네. 예 누군가가 가로막는 거죠. 어떤 사회의 거대한 심리적인 벽이. 근데 좀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워낙 입시도 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특히 노동 혐오에 대한 정서가 지역의 맘카페도 심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법이 개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이어붙이면 이거는 급식 조리 실무사의 어떤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법이거든요. 급식조리 실무사. 근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더라고. 이거 학교 급식법 개정이 돼서 급식조리 실무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면 애들 식재료비에서 빼가지고 우리 애들 급식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거에 제가 조금 더 놀랐고요. 네. 뭐 참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무지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학교 급식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거저 먹은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지난 1월 29일에 학교 급식법 개정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풍경을 보자라면 이 연분홍 앞치마를 맨 급식조리 학비노조의 노조원들이 국회 그 의사당에서 이거 못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눈물을 상징이죠. 저 연분홍 아주 여성화된 노동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싸워서 이렇게 성과를 내긴 냈는데 좀 비참을 강조하지 않고 우린 좀 나아갈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이 해결이 되니까요. 일단 2025년 6월만 보면 일단 폐암만 좀 산정을 해보면 지금 산재 신청은 213명인데 승인이 178명이 났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 중에서만 178명이면 네. 이건 그냥 산재죠. 아니요. 전체로. 예. 아니 왜냐면 전체여도 되게 높은데 제가 깜짝 놀래 네.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급식이 1998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잠복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조리실 있기 전에도 그냥 자영업자들이 요식업 많이 하시잖아요. 네. 조리실의 유증기는 원래 폐암에 아주 직방이라고 다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참남된 말씀이긴 하지만 폐암 환자는 점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죠. 그동안의 잠복기를 거쳐갖고 왔으니까. 네. 근데 조리 노동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질병으로 폐암이 알려졌지만 사실상 가장 심각한 거는 타박상, 그리고 골절, 외상, 화상, 호흡기 질환, 피부염, 상해 질병, 그리고 여기에 난청까지.
이게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가 누워서도 들리신다 하더라고요. 철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네. 그 귀마개 기술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난청도 예. 심각하고요. 작업장과 전쟁터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서야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했더니 불면증 문제까지 불면증. 예,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누워서도 우리 핸드폰 울리는 느낌 나잖아요. 그게 불면증이라는 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빛, 너무 많은 진동, 네. 너무 많은 소음이 잠잘 때 다시 되살아나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게 학교 급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K급식의 열풍에 대해서 다들 흥분하잖아요. 와, 미국은 밥을 저렇게 준대. 근데 돌이켜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그런 쿨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뜯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런 거 투성이죠. 살짝 데워서 미국은. 그거 되게 저도 어이없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처우가 이 정도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죠. 한국이 계속 불가능에 도전을 해갖고 왔던 거고, 계속 만족도가 높으니까 더. 그리고 그게 당연해져 버리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학교급식법의 가장 큰 핵심은 급식 노동자 지위 명문화 그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명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 1월에 있었던 개정안 네,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이 교육 행위의 일환이다. 그동안은 그냥 끼니잖아요. 뭐 한 끼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이 급식을 만드는 영양교사, 영양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사는 예, 교육자의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되게 오랫동안 급식을 무슨 저 게임에서 먹고 지나가는 아이템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네네. 자동으로 나타났다가 자동으로 치워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정안이었다라면 학교급식법에는 그동안 먹는 사람, 특히 학생을 중심에 두고 급식의 어떤 질과 위생에 대한 규정이었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여서 건강하게 선장시키는 게 학교급식법의 주요 목표였다라면 이번 개정안에는 그래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 대한 정의조차 네, 없었던 네. 거군요. 약간 무적자 신분이었어요. 밥은 다 해줬는데. 네. 그래서 밥 짓는 사람의 어떤 안전과 복지 문제를 명문화했고 그리고 학교급식이 묘하게 중앙정부가 좀 한 발을 빼놓은 형태였거든요. 예산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뭐 규정을 만든다던가 그런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리보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의 거리가 더 멀죠,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앙정부의 어떤 역할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큰 의의가 있죠. 뭐 새로운 정부 교육부 장관이 해라. 네, 교육부 장관의 역할들을 그동안에는 그 교육청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청 그래서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식도 한번 뺏을 수 있었던 게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의무급식 없는 지역도 많았잖아요. 자치급식이었다는 그 핑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지역에 맡겨놓으니까 너무나 천차만별인 거예요. 아, 이 의미가 그거군요. 그동안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네. 애들이 도시락 싸와야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해라. 이걸 중앙정부에 맡겼다. 네, 그래서 이 그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지자체도 물론 있고요. 중앙정부에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매섭게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대전이 급식 사태가 늘 유독 심했던 거는 그 지역의 정치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 대전교육감, 서울교육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뭐요? 전두환이 무슨 학살자냐 이거를 이제 국감에서 가감없이 말했다가 이게 큰 문제가 지방선거 있었죠.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그렇게 큰 규모의 광역시에서 도저히 요즘은 논쟁조차도 되지 않은 냉면기 쓰는 거 그리고 교사의 어떤 배식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줄기차게 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 전혀 정치력이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통 서울을 좀 기준으로 하면은 급식의 재원 분담 구조가 교육청이 5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가 30%, 그리고 기초 자치구가 20%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그 정치에 따라서 급식이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그립감을 지고 간다라면 조금 막 나아지리라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조금 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자치 경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방 의회에 다른 뭐 문화 업무라든가 그쪽 산업에 맞는 노동 정책 이런 건 지방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밥 먹는 거 지방 사정에 따라 다를 이유가 뭘까? 네. 생각해 보면 적당한 답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그게 유명하죠. 태어난 곳이 곧 신분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급식의 단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지 말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가장 많이 외치는 문제니까. 네.
학교급식면 가장 큰 난제는 고질적인 인력난이죠. 인력난이 심하다라는 건 그 일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돈을 조금 줘서도 있겠죠? 네, 신규 채용률이 늘 미달 상태입니다. 거의 29%가 미달률이 낮고요. 아, 70%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밥이 나온다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쥐어짜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학부모들이나 또 재래 언론들은 아이들에게 자꾸 냉동식품 많이 준다 그러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보도 실제로 있어요. 정말 기자를 쥐어받고 싶어요. 네. 야, 너네 어머니 할머니가 너 이거 20년 동안 해주면서 키워놨더니 고작 이런 기사 쓰고 있냐고. 가장 똑같은 워딩이 있어요. 반찬 가짓수 줄이면서 대응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반찬 가짓수라도 줄여서 이 문제를 대응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수능을 앞두고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검색해 보세요. 바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볼모로 하고 있는 건 그 재래 언론이네요. 학교 급식 파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했던 거는, 아, 같은 돈이면 이런 수준으로밖에 빵하고 우유하고 뭐 조금 뭐 다른 디저트 정도 먹을 수 있거든요. 대전만 기준으로 하면 4,280원이거든요. 4,280원. 고등학교 기준으로요. 4,280원에 그렇게 반찬과 디저트와 따뜻한 국까지 먹을 수 있다라면 그런 건 한국에서는 네. 학교 급식밖에 없습니다. 무언가를 쥐어짰겠죠. 근데 가장 쉬운 게 사람을 쥐어짰던 거고, 지금 그 학교급식의 1인당 식수 인원이 대충 몇 명이냐면 한 사람당 130에서 140명입니다. 1인당 130인분이요? 네. 만약에 점심시간에 130인분 쳐내면 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대 200명이었는데 식당 병사가 7명이었는데 예. 걔네들도 잠도 못 잤는데. 군대가 75명이래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기관에도 급식을 하잖아요. 거기가 64명? 64명 정도?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거의 2배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그 퀄리티를 유지한다고요? 근데 네. 그래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학비노조라고 하죠. 그래서 적정한 식수 인원은 60에서 80명 정도인 것 같다라는 답변이 한 30%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절반쯤은 만들어주자. 네. 이런 문제에 눈을 감아버리면 계속해서 눈 감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60인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이상하고 대단한 일인데 네. 그것조차도 되려면 한참 멀었단 얘기예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저임금이잖아요. 취직을 했는데 방학 때는 그동안 그 급식이 없으니까 당신들 임금도 없어. 돌이켜보니까 이게 왜 당연하죠? 그러면은. 게다가 학교의 정규직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서 급여가 높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네. 방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선생님들, 교사들 방학 때 임금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리사들은요. 그 시즌 때만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도가 좀 먼저 상시 근로 전환을 하되, 그리고 평소 때는 동료들이, 내가 빠지면 동료들이 아플까봐 병가를 제대로 못 냈거든요. 그러면 방학 때 집중 치료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근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입니다. 재활도 노동입니다. 네, 그리고 위생을 점검한다던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요리법이라든가 연수를 받아도 되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2.3대 1.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데 이번에 조리실무사들 이렇게 인력 풀을 구성하는데 2.3대 1 정도 나왔다라는 건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잠시 후에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조리사 선생님들이 1년 365일 동안 고용돼 있으면 방학 기간 동안에 밥은 어떻게 뭐 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 답도 있죠. 네.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실 거고. 예.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30년 전에 제 동기들이 많이 했던 그 복학하고 했던 많은 아르바이트가 급식 업체였거든요. 막노동 네. 알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제 외주 급식들을 하니까 그만큼 네. 무겁고 뜨겁고 날카롭고 위험한 일인데, 삽으로 쌀 씻기 많이 했죠. 네, 100% 여성화 됐다라는 거. 남성들이 진출하지 않는 직업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싸졌다는 얘기죠. 예, 저임금이고, 그리고 반찬값 벌러 나오는 거 아니고 생계를 거두고 있는데 방학 때 그럼 다른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일은 교육행위. 먹는 것도 싸는 것도. 네. 휴지 아껴 써라. 물 그렇죠. 잘 내려라. 이것도 그렇죠. 다 교육행위고 네. 공중도덕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학교 급식에 대한 교육의 대상이 학생이기만 한가? 그건 아니죠. 학교 급식을 움직이는 여러 주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학부모가 있고요. 알고 보면 학교는 온 마을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온 마을의 선생님이기도 해요.
민원인들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학교 급식을 이만큼 끌고 와준 행위자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저 부모님들? 네, 네. 함께 같은 파트너십을 이루게 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이런 급식 지원 센터에서는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아서 1년에 몇 번씩 연수를 하거든요. 그럼 학교 급식 질도 좋아지고 연수 어떤 내용이에요? 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직접 생산지도 가보고 그리고 뭐요 어떤 가공식품 공장도 방문도 해보고 노동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정은정 작가 강의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네. 네. 생산 시설 가보고 네. 혹은 이제 조리 현장 네, 조리 현장을 보고 보고 그리고 급식 검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학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데 네. 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거 가르치시는구나. 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 급식의 어떤 식생활 교육의 대상에 교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 음식의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인데, 요즘 교사들도 급식 세대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2000년대생들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이 어린 선생님들도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안다면 네, 이 뒤에 어느 정도의 노동이 숨어 있는지 굳이 모르려고 든다면 네. 그냥 철없는 선생님과 철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과 그리고 어떤 노동의 결합 이 부분을 교사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 교육급식에 걸맞는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번에 법만 바꿔놓으면 뭐합니까? 예, 교수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 것.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정은정 작가가 그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있는데 이걸 짧게 할까요? 네. 나중에 할까요? 지금 하자. 네. 예, 조리 로봇 투입을 대안으로 삼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튀김 로봇. 그거는 제가 저 리뷰들을 봐서 알아요. 로봇은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네. 향후 10년간도 너무 멍청합니다. 예. 어차피 붙어있을 사람 필요하고 우리 송 박사님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이미 거점 학교가 생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튀김 거점 학교라는 건 어떠한 메뉴를 만들어서 주변 학교에 뿌리는 학교가 있다. 네, 튀김 거점 학교가 생겼어요.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의 아이디어인데요. 여기에서 튀겨서 10개 학교에다 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학교 붙이면 대박 바삭하고 그렇죠. 10개 네, 누르는 어느 학교는 김치가 맛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로봇이 도입된 학교를 관찰을 해보니까 디지털 해석 능력이 있으면 로봇을 다루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로봇을 보조하는 일, 로봇을 모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운용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계급 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해서 튀김을 주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 튀김 요리가 쏙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름 식혀가지고 버리는 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폐암 문제가 발생하고 주 2회로 튀김이 제한이 됐는데 네. 생각해보면 튀김 요리에 그것도 대한 폐암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노동자들이 원했던 거는 스마트 세척기를 원했어요. 설거지 기계. 그건 들어오면 정말 노동의 힘을 많이 이렇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튀김기가 들어온 거예요. 튀김기를 해야지. 애들을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리 인력은 계속 뒷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능 좋은 오븐이 있으면 충분히 튀김 요리는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현장의 이야기인데 그거 하나 의심하더라고. 이거 누가 되게 팔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라고 군산 지역의 모 영양사 선생님은 가재미 눈을 뜨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학교 급식의 미래는 흐림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50대가 넘고요. 70년대에서 80년대생 고학력 여성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정도의 처우를 가지고 음식을 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상시적으로 모자랄 거고 그게 급식 조리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 메워질 일도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외국인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갈 그렇죠. 거고. 매우 인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직영급식의 형태가 좀 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거점 조리, 즉 센트럴 키친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게 급식은 좀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학생들 것만이 아니라 음식이 필요한 지역의 어떤 먹거리 취약계층들 것까지 많거든요. 노인들 뭐 당장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해서 네. 한꺼번에 좋은 식재료, 뭐 로컬 푸드든 뭐 친환경 식재료든
해서 이제는 배치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학교급식 운동이 직영급식에 대한 이거 투쟁의 결과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좀 성찰을 못 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향후 급식의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은 마침표 아니고요. 그냥 이정표 하나 지금 겨우 간판 하나 갖다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따라가야죠. 그리고 더 만들어내야죠. 안전하고 맛있게. 결국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저는 차라리 여론에 완전히 거슬러서 여기에 돈을 미친 듯이 투여하는 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언론도 그렇고 도시의 시민들도 그렇고 안 따라와 줄 것 같으니까 네. 현실적인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 좀 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건 여름에 다시 얘기해보죠. 네, 그러죠. 일단 다음 주에 봬요.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무섭다. 다음 주에 뵈는. 다음 주에 꼭 와요. 네, 다음 주에 펑크 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